박정희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문미영님 자료 검토하는데 하세월일 가겠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넘겨준 그 특수활동비 자료가 19,000페이지 이른다고 하시니까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검찰이 그렇게 꼬장을 부렸으나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고 장비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요즘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게 법조계에서 많이 쓰는 장비 중에 법조계에 워낙에 서류들이 많잖아요. 이 서류들을 일일이 다 복사하고 또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서류들을 전부 다 PDF 파일로 만드는 그런 장비가 있고요. 일단 PDF 파일로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파일로 만드는 거는 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또는 뭐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건 또 그닥 어렵지 않아요. 물론 정확도를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문서를 대조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의 머리는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려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PDF 파일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엑셀 파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엑셀 파일인지 아닌지, 숫자가 틀려지진 않았는지, 제대로 인식했는지 모를 수가 있죠. 그것도 검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윤석열, 그다음 이원석, 한동훈 이런 자들이 시민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IT 기술 생각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발전합니다. 좀 힘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닥 뭐 괜찮을 겁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검찰을 절망시킨 남욱의 한마디. 이재명이 뭘 들어주냐, 얄짤 없는데 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긴고 하니요. 자, 이게 남욱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남욱의 입에서 나왔다. 남욱이 직접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나요? 아니요. 정영학 녹취록에 있나요? 아니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대장동 업자들은요, 분명히 같이 사업을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서로가 서로한테 소송을 내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뺨 때리고,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녹음을 몰래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못 믿고 서로 죽일 듯이 원수지간이 될 거면서 함께 사업이라는 걸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녹취록 중에 지들끼리 못 믿어서 서로 녹음하고 숨겨두고 했던 그 자료 중에 이기성 녹취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이 있고요. 이기성 녹취록이 또 있는 거예요. 이기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어제 소환됐다고 하는 그 박영수의 친척인데요. 이 대장동의 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 분양 대행업자라고 하는데
위례 사업에서,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분양 대행을 좀 했고요. 대장동에서도 일부 분양 대행을 한 걸로 압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었으니까 이 남욱한테 자꾸 내가 준 돈 돌려내나 돌려줘, 토해내 라고 하는 거였겠죠. 자, 이 와중에서 녹취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이기성 씨가 남욱 몰래 녹음한 녹취록에 보면은 남욱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휴, 막말로 이재명이 뭘 들어주겠니? 아우, 그 사람 얄짤없는데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거는 2021년 2월 달에 녹음이 된 겁니다. 자, 재밌네요. 얘들은 어떻게 보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판, 어제 공판은요, 이기성 씨가 나왔습니다. 바로 박영수 전 특검, 어제 박영수가 소환됐는데 날 맞춰서 박영수의 친척이라는 이기성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분양 대행업자예요. 근데 어떻게 참 날짜 이렇게 잘 맞췄나 모르겠습니다. 이기성이 출석하는 날 박영수도 소환되었다. 참 기묘하죠. 자, 그런데 이 이기성 씨가 그러면 대장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기성 씨는요, 남욱한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양 대행업자니까 그 대장동 이제 택지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아파트를 일반인한테 분양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이 대장동 일당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행업자를 부르는 거죠. 그 대행업자가 바로 이기성인 겁니다. 이기성하고 남욱하고 처음 만난 거는요, 위례 신도시 사업을 할 때 처음 만났대요. 거기서 위례 신도시 거기에 그 호반건설이죠. 호반건설이 당시 그때 성남시 쪽 부분을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호반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 대행했던 것이 바로 이기성입니다. 이 이기성은 대장동에서도 분양 대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남욱한테 상당히 많은 돈을 제공을 합니다. 남욱은 마치 주머니 쌈짓돈처럼 이기성한테서 돈을 빼앗아 갑니다. 남욱은 주로 유동규한테 돈을 뜯겼는데 그 뜯긴 돈의 상당수는 어디서 나왔다? 예, 이기성한테 나온 겁니다. 자, 유동규는요, 결국에 이기성한테 나온 돈을 남욱을 통해서 받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 그 다음에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 뭐 몇 억을 줬다, 뭐를 줬다 이렇게 하는데 그 돈도 사실은 대부분 다 최초 발원지는 이기성인 거죠. 그래서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기성을 불러다가 야, 너 남욱한테 돈 준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남욱이 너한테 돈 받아갈 때 어디다 쓴다고 그러디?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기성은요, 아는 거 없어요. 아니, 남욱이 돈 달라 그러면은 내가 남욱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돈을 줄만 하면은 주는 거고 내가 돈 줄만 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욱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그닥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기성이라는 사람은요, 대선 전후까지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2년 초까지만 해도요, 나는 남욱한테 돈을 주긴 했는데 그 돈이 어디다 썼는지 관심도 없었어. 가끔씩 물어보기도 했는데 남욱이 나보고 다친다고 알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다가 갑자기 작년 10월에 그 남욱하고 유동규의 진술이 막 바뀌고 할 무렵에 그때 이기성도 같이 바뀌어요. 남욱이가 그때 정치자금 쓴대, 선거자금 쓴대 라고 하고 갖고 갔어요. 라고 안 했던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검찰은요, 남욱이가 이렇게 떠버리고 다녔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대가리 얼마나 총을 많이 맞아야
정치 자금을 주면서 나 이거 정치 자금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얼빠진 놈이 어디 있어요? 그 얼빠진 놈 아닌가요? 어? 정치 자금 불법 자금인데 뇌물 불법 자금인데 나 뇌물 줄 거야. 근데 누구한테 뇌물 주려고 하는데 니한테 돈이 좀 필요해. 니 나 좀 돈 좀 빌려줄래? 라고 떠버리고 다녀요? 그 머리에 총을 얼마나 맞으면 그렇게 합니까? 자, 어쨌거나 이런 이유에서 이기성이 어제 김용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재판을 보면서 계속 의아스러웠던 것이 도대체 이기성을 왜 불렀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기성은 남욱한테 돈을 줬을 뿐이에요. 남욱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남욱이 이기성한테 나 여기다 쓸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실이라는 증거도 솔직히 말하자면 없어요. 근거도 없어. 아니 그렇잖아. 응? 아니 우리도 엄마한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돈 받아낼 때 참고서 산다고 돈 받아가 딴 데 썼잖아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돈 탈 때도 그렇게 하는데 에? 생판 모르는 남인데 에? 남한테 돈 뜯어내면서 내가 어디다 쓸 거라고 말하고 더군다나 안 좋은 데 쓸 건데 에? 뇌물로 쓸 건데 불법 정치 자금을 줄 건데 그거를 나 어디다 쓸 거야 돈 좀 줘 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그런 거 보면은 검사들도 또라이고 그걸 듣고 있는 판사도 또라이야. 아니 뭐 많이 모자란 애들 같아. 진짜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기성이라는 사람 굳이 불러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기성이라는 사람은요, 나는 김용이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오늘 처음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었어요. 어제는 김용 부원장 재판이었거든요. 따라서 김용한테 돈이 간다. 그런 얘기를 하디? 라는 걸 물어보려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 김용 이분을 처음 봤어요. 김용이라는 이름도 제가 못 들어봤어요.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글쎄 김용이라는 이름 들은 적도 없어요. 정진상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김용 부원장 재판이었다고. 근데 거기 이기성을 왜 불러왔지? 예, 등장부터가 사실 좀 이상했어요. 의아하지. 응? 자, 게다가 이 이기성이라는 사람은 남욱한테 42억 원인가 하는 거액을 뜯겼답니다. 그 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한 42억인가 뜯겼대요. 근데 이 돈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기성,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유동규가 받았다는 돈의 상당수는 사실 자금 출처가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총 42억이 전달돼서 남욱한테 전달됐는데 대부분 중간에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요. 남욱이 좀 챙겨 먹고 김만배가 챙겨 먹고 유동규가 총 챙겨 먹고 유동규는 이 지갑 다 돈을 김용 정진상한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예, 유동규 말을 100% 신뢰한다고 해도 42억이 갔는데 일로 간 돈은 2억 정도밖에 채 안 돼요. 그럼 5%다 그죠? 뭔데? 중간에 지대에다 헤쳐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이 첫 번째 출처, 자금 출처가 최종 목적지까지 별로 연관성이 없죠. 중간에 지들이 다 해먹었으니까. 솔직히 유동규는 김용 전 회사한테 돈을 줬다고 하지만 그걸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2억 5천만 원을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기성이 남욱한테 줬대요. 22억 5천만 원. 근데 남욱은 이 중에 12억만 김만배한테 줍니다. 김만배는 이 중에 4억만 유동규한테 줘요. 유동규는 이 중에 1억 5천만 원만 뇌물로 쓴답니다. 이게 뭐 22억이 출발했는데 1억 5천만 원이야. 아씨 장난해? 장난해? 보세요. 그러면 22억 준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 22억은 최초 출발지하고 최종 목적지하고 별로 연관이 없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이 말고 사실 딴 데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다 헤쳐먹었는데
그중 1억 5천만 원만 여기 갖다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 22억 다 어디다 썼는지 검찰도 몰라.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요. 사실 최초 출발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법정까지 불러서 얘기 들을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게다가 이 1억 5천만 원, 이걸 정말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한테 1억 5천만 원씩 나눠줬는지를 두고 계속 말이 바뀌어요. 유동규는요, 맨 처음에 이 1억 5천만 원을 김만배한테 받았댔다가, 아니 정민용한테 받았댔다가, 나중에 남욱한테 받았댔다가, 남욱하고 김만배한테 각각 나눠서 받았다. 1억 5천만 원. 1억하고 5천만 원을 나눠 받았다. 나중에는 5천만 원 1억으로 나눠 받았다. 예. 돈의 출처라든지 경로라든지 계속 헷갈려요. 돈 줬냐 안 줬냐를 가지고 또 헷갈리기 시작해. 시기하고 또 헷갈려. 그러니까 사실 이 22억 5천만 원이 이기성한테서 나왔다는 거는 이 사건의 그 입증, 범 재판하고는 사실 크다 연관이 없어요. 최초 출처이기만 할 뿐 그 이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가 최초 출처 맞니? 예, 저 최초 출처 맞아요. 라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사실 확인서 정도로도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굳이 이 사람을 불러냅니다. 누가? 검찰이. 그럼 이거는 이 사람들은 검찰은 의도가 다른 데 있다 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럼 검찰의 의도는 뭐였을까?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신문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어제 뭐 신문에서 뭐 엄청난 얘기들이 나왔었죠. 뭐냐면은 유동규가 대선 전에 뭐 대장동 사업에 이거를 그 발설을 막기 위해서 대장동 사업 발설을 막기 위해서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심지어 각서를 받았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유동규 대선 전 대장동 사업 발설 막으려 각서 받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떠버려졌어요. 근데 바로 이 부분, 유동규가 대선 전에 이 대장동 사업 발설을 막기 위해서 각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요 얘기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예,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성 녹취록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기성 녹취록에서 이 유동규가 남욱이라든지 뭐 이기성이라든지 이런 사람 붙잡아 안놓고 이렇게 각서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기성 녹취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기성 녹취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이 이기성 씨를 불러서 증언대에 세운 이유는 그 사람이 최초 자금의 출발지라는 점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불러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성 녹취록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기성 녹취록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가 처음에 됐었느냐 하면은 마치 여기에 남욱이 이기성한테 정치 자금으로 쓴다 또는 이재명한테 돈을 갖다 준다 라고 말했다. 그런 발설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자, 이 녹취록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동규가 어쩐다는 동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는 뭐라고 보도가 됐느냐. 이재명 측의 로비가 필요하다라는 남욱의 주장이 이 박영수 인척, 바로 이기성을 말하죠. 여기 녹취록에 들어있다라고 검찰은 떠들어댔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기성 녹취록에 이재명 측의 로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정영학 녹취록도 마찬가지죠. 언론에서는 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동균해 준다, 동균해 준다 라는 얘기가 꽤 여러 차례 등장해서 이재명 지사를 사실상 이 지사 쪽에 준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이 있는 것처럼 떠버렸었죠. 근데 막상 정영학 녹취록을 열어보니까 그런 말은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성 녹취록에서도 이게 작년 12월에 보도된 내용인데 작년 12월에 보면은 이재명 측에 로비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기성 너 돈 좀 내. 라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떠버렸어요. 하지만 그 녹취록 어디를 뒤져봐도요. 없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이기성 녹취록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이기성 녹취록을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요.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이기성은요. 당시 남욱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욱은요. 위례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이기성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기성도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재미를 좀 본 거야. 그런데 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대장동도 한대잖아. 그러니까 이기성 입장에서는 남욱을 물고 자기도 대장동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서 분양 대행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남욱이 달라는 돈을 이렇게 아낌없이 썼어요. 그런데 대장동에서는 사업을 못 땄대. 뭐 전혀 못 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간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성 입장에서는 야, 내가 준 돈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겠죠. 근데 남욱은 계속 이기성의 전화를 안 받고 요리 도망 저리 도망 다녔던 거야. 열받았어요. 오래간만에 어떻게 만날 자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녹취를 했겠지. 예, 남욱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 달라 하니까 남욱 입장에서는 돈 주기 싫지. 쓸 때는 좋지만 그걸 개워내려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 그러니까 내가 돈 쓴 데가 너무 많아. 꼭 필요한 돈을 썼는데 그게 사실 내가 딴 데 쓴 건 아니고 라면서 막 둘러댄 거예요. 예? 나 돈 남은 게 없고 사실 다 썼어.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썼어. 그 필요한 데가 어디? 뭐 솔직히 말하자면 저기 뭐 정치자금도 쓰고 막 이렇게 썼어. 근데 당시 이기성은 그 정치자금이 나발이가 필요 없고 나 돈 좀 돌려줘. 아니면 나한테 사업권을 주든가. 어떻게 할 거야?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대, 이 사람은. 자,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녹취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남욱이 뭐라고 떠벌리는 거는 그닥 신빙성이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돈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돈 돌려주기는 싫어. 그럼 어떻게? 이런저런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돈을 못 주는 이유든. 뭐 개발사업으로 온갖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이기성 녹취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목적으로 돈을 줬다, 어디다 돈 썼다는 말은 솔직히 말하자면 신빙성이 반반 정도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그런데 이 중에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그래요. 이렇습니다. 형이 이제 동규형 우산 아래로 들어가 이제 편을 좀 가르는 거지. 김만배하고 지금 갈라서는 거야. 형은 이제 동규형 우산 아래로 들어가. 만배하고 갈라서서. 지금 뭐다 사실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428억 그거를 두고 갈라진 거죠. 유동규는 달라 그러고 김만배는 야 그걸 내가 왜 줘? 라고 하는 상황이고 남욱 입장에서는 야 그거 내가 지금까지는 이게 동규 거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비용 다 감당을 했는데 그거 다 만배가 다 먹는 거야? 안 되지 그럼. 라고 해서 사실 유동규와 김만배가 한 편을 먹은 상황이죠. 여기에서 남욱이 이기성까지도 자기 편에 끌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규 우산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돈을 다 유동규한테 줬거덜랑?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동규 형이 뭐라도 해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상황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생기면 만배한테 던지고, 아이, 기스가 나도 이재명 지사한테 기스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야. 만배한테 던져. 사실은 이기성과 김만배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보통 그렇죠. 이간질할 때, 내가 좋아서, 내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공익이야. 더 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위해서 갈라서야지. 이렇게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남욱은요, 이기성한테 돈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기성한테 약속했던 사업권을 못 줬어. 이기성은 열받았어. 자, 사업권 안 줄 거면 준 돈 다 내놔. 그러니까 남욱은 그건 못하지. 자, 그런데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내가 그 돈을 다 동규형을 줬거덜랑. 만배한테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배하고 이제 갈라서. 그리고 이 동규형 편에 들어오면은 너도 좋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 만배한테 던져버려야지. 솔직히 이재명 지사한테 기스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 그럼 만배만 기스나라고 해. 됐지? 그 동규형한테 붙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기성과 김만배를 이간질해가지고 내 편에 끌어들임으로 인해가지고 동시에 나 편을 늘리는 것도 있고 아울러 뭐도 있다? 돈도 안 뜯기겠다는 거지. 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클 줄 알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동규한테 붙어야 살아. 알지?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나온 거다? 딱 하나예요. 돈 안 주려고 하는 거야. 그 많은 돈, 네가 준 돈, 그 많은 돈 다 동규한테 갔거든. 근데 우리 동규한테 붙어야지. 어떡하겠니?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동규만 믿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온갖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할 말이 있죠. 자, 일부 언론에서는 유일한 리스크가 우리야 라고 해서 마치 그 남욱이 이재명을 위해서 진실을 숨겨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전체적인 대화 내용, 맥락을 보세요. 그런 겁니다. 돈 주기 싫은 거예요, 이기성한테. 이기성한테 돈 주기 싫었고, 돈 안 주려면은, 김만배와 이기성을 이간질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너 나한테 돈 달라고 안 하면 이거는 그게 사실 유동규 편에 쓰는 거거든. 유동규형 우산 하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너도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달라 하지 마. 이 얘기했거든. 그럼 이해가 싹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사한테 기스 나면 안 되잖아. 근데 자꾸 너 왜 그런 얘기를 해? 돈 달라 그래. 유일한 리스크가 우리야. 우리만 조용히 있으면 돼. 그럼 나중에 뭐가 된다? 야, 대통령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거야, 한마디로. 남욱이 유동규를 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그렇게 맥락을 이해를 해야지. 자, 이거를 남욱이 이재명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표면적인 이해인 거죠. 자, 게다가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결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바로 이 얘기예요. 막말로 이 지사에 뭘 들어주겠어. 유동규가 들어주지. 얄짤이 없는데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왜 나왔겠어요? 이런 거예요. 야, 근데 그러려면 이재명한테 직접 돈을 주지 왜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 아니. 솔직히 이재명한테 직접 가서 뭐 돈 준다고 해서 뭘 들어주겠니? 얄짤도 없는 사람인데? 에이, 안 들어주지. 유동규한테 줘야 돼. 이런 겁니다. 자, 남욱이 사기쳤다라는 게 확 눈에 들어오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반대 이 부분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보도를 하게 되면 이 남욱이라는 놈이 유동규 팔고 이래가지고 지 돈 안 주려고 지금 개소리를 하는구나. 개나발을 부는구나 라고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싹 빼버리면 마치 남욱이 이재명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 한 줄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기성 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래, 좋아.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래서 내가 이제 김만배 편을 쓰지 말라는 거지, 유동규 편 들란 얘기지, 그래서 너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좋아. 그런데 그 돈을 왜 유동규를 줬어? 주려면 이재명 바로 주지. 아, 그게 말이야. 아, 이재명 우리 말 안 들어주잖아. 얄짤도 없는 사람인 거 니도 몰라?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준 거야. 요 말 한 거예요. 유동규는 좀 부패 공무원 맞잖아. 에이, 얘는 그런 애거든. 어? 티나지 않게 잘해주는 거. 예. 돈은 얘한테 줘야 돼.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다?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남욱이 이기성한테 돈을 안 주기 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개구라를 떠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이 한마디. 막말로 이 지사야 뭘 들어주겠어. 얄짤 없는데. 이 말이 사실은 거의 진짜 핵심인 거죠. 언론은 이 부분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보도하지 않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취록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이거든요. 게다가 이 한마디, 남욱의 이 한마디는 지금까지 남욱이 해왔던 다른 주장들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남욱은 법정에 증인으로 또 한 번 출석을 했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희한하게 민간업자 싫어해. 자본주의적 사고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민간업자 싫어해. 그러니까 얄짤 없어. 우리 말 안 들어줘. 민간업자 좋아하고 우리한테 돈도 뜯어가고 하는 유동규한테 줘야지 우리가 뭔가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규형 우산에 들어가야. 아니 이재명 우산이라 그래야지 왜 하필 동규형 우산이겠어.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맥락이 쫙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쏙 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자, 남욱의 이런 말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어떤 말과도 되게 일맥상통하죠. 녹취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왜 이렇게 싫어해? 아, 니들 졸라게 싫어하지. 시장님이 그런데 형, 시장님이 왜 그렇게 진짜 우리 이렇게 싫어해? 졸라게 싫어하지 니네. 요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즉 유동규는 이재명을 속이고 시장을 속이고 자기가 지 이익을 위해서 대장동 업자들과 헤쳐먹고 있었고 대장동 업자들은 그런 유동규한테 찰싹 붙어서 돈이고 뭐고 다 갖다 주면서 야 저기에 붙어야 돼. 너도 절로 붙어. 라고 했던 거예요. 내용이 쫙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명백한 부분이 하나 생겨요. 대장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적어도 유동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의 눈을 피해서 자기가 헤쳐먹고 있었던 거죠. 이게 명백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두고 아니 시장이 그럼 그 부분 책임져야지. 정치적인 책임은 지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집니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맞죠. 하지만 사법적 책임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올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 근데 지금 검찰이 하는 거는 이거를 마치 사법적 책임도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죠. 언론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엮지 못한다. 나중에 작년 10월 이후에 남욱하고 유동규가 갑자기 진술 바꾸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증인들로 진술을 막 뒤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나온 객관적인 자료들,
예, 수사하고 상관없이 지들끼리 한 자료들을 보면은 명백해요. 이건 이재명하고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더 이상 이재명으로 못 엮는 거죠. 검찰은 계속해서 이재명을 대장동에 붙잡아 두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들만 봐도요. 대장동은 박영수, 김만배, 유동규의 작품이지 이재명까지 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뇌물도 상당 부분은 남욱과 김만배가 가로챘고 그중에 일부분만 유동규한테 갔어요. 그것도 일부분만. 우리가 유동규 돈 되게 많이 받았네 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보면은 엄청 일부분이었어요. 엄청 일부분. 자, 유동규가 받은 돈이 그래요. 전세 자금 한 9억인가 되고, 뭐, 이혼 자금 8억인가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선거 자금 선다고 해가지고 6억 얼마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재선 자금 한다고 해가지고 4억 얼마를 받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보면 한 5, 6억 정도 나와요. 그리고 뭐, 그 밖에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받은 거 계속 해보면은, 대략 앞 액수가 한 30억 정도 나옵니다. 이래저래 합쳐보면. 그러니까 총액이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 역시도 보면은 남욱과 김만배가 먹고 남은 거, 먹고 남은 걸 먹었더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재명까지 갈 수 있는 돈이겠어요? 못 가는 돈이죠, 당연히. 검찰은 그래서 428억에 목을 맸던 겁니다. 도저히 유동규가 받은 돈 가지고는 이거 이재명까지 못 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예, 428억이라는 그런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428억, 예, 사실상 그거는 김만배가 그러잖아. 아니, 그거 내가 유동규 줄 돈은 아니었어. 라고 해버리죠. 이제부터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이상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못 엮는다는 거예요. 검찰은 이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언론을 가지고 악용해서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난질 칠 거예요. 하지만 법정에서 명백해진 겁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대부분의 것들이 어디서 드러난다? 조병구 부장판사의 법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병구 부장판사가 사건의 일부를 떼서 딴 재판부에 넘겨버리고 자기는 간단한 김용구만 하고 끝나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조병구 부장판사가 의미 있는 판결만 내려준다면 이것이 전체적인 사건의 큰 바로미터가 되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아쉽고 안타깝고 한편 불안한 대목이 있는 거죠. 증거관계로는 이제 더 이상 명백해졌는데 빠져나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보도한 내용도 보면요. 정말 어떻게 진짜 핵심은 다 빼먹고 알맹이는 다 빼먹고 이런 것만 보도할까 싶어요. 참 유치찬란합니다. 예,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검찰 얘기만 받아서 쓴다면 이게 무슨 언론이야. 검찰 나팔수지.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소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